안녕하십니까. 경제학 3주차 2교시입니다.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이어가지고 가격 규제와 수량 규제도 공부하시겠습니다. 혹시 그 시장에 대한 간섭인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상한 가격제 봤죠.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라든가 등등 그 상한 가격제 또는 전시의 가격 통제할 때 그 상한 가격제를 정하는데, 그 상한 가격제 효과에 대해서 봤습니다. 남은 게 이제 하한 가격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수량에 대한 또 규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지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균형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죠. 이럴 때 이제 너무 높은 경우에는 수요자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고, 너무 낮은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가격을 규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개입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특정한 계층의 피해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다. 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 시장의 효율성은 저해한다고 그랬죠. 그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 이걸 측정하는 게 뭐죠? 이걸 측정하는 게 데드웨이 로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총 잉여가 최대가 되지만,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곧 소비자 잉여도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던 거죠. 이번 시간에는 가격 하한제의 효과입니다. 하한 가격제 또는 가격 하한제 또는 최저 가격제라고 하는데, 그 효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가격 하한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정부는 시장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너무 낮아요. 시장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개입하게 되는데, 올리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하한 가격을 정하는 것이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이 개입한다. 그래서 이런 그 가격 하한제 또는 최저 가격제라고 하는데, 그 최저 가격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죠?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 예가 나와 있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과거에 높은 최저임금, 그 높은 최저임금을 정했는데, 최저임금이 또 지나치게 높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까는 뭐예요? 해고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금이 높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을 잘 못하고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 알바생 임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는 뭐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바생을 해고하고 가족들이 운영을 합니다. 교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실업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업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실업률. 실업률이 높으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도 또 암시장이 발생합니다. 암시장이 발생해가지고 실업자 입장에서 볼 땐 그럴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실업자가 됐다. 근데 나는 사실은 그 임금만큼 받지 않고서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최저임금 때문에 아주 힘드는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몰래 찾아가가지고 몰래 거래합니다. 임금 조금만 줘도 일하고, 또 어디 가서 임금 조금 받았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일만 달라 이거죠. 이거 바로 뭡니까? 암시장입니다. 역시 이것도 불법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높은 최저임금이 높은 실업률과 또 뭐예요? 성행하는 불법 노동시장의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불법 노동시장의 모든 원인이다. 높은 최저임금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기타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규제가 없을 때 버터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버터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버터, 그 다음에 또 와인도 나옵니다. 와인도 나와가지고 정부 규제가 없을 때 시장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도 지금 정부 규제가 없는 경우에
정부 규제가 없는 경우에 수요 곡선, 공곡선이 교차하는 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요 버터 수량 가격 나왔으니까 1호부터 그림이 나온 거죠. 그림이 나와가지고 도출된 것이고, 자, 균형점에서 버터 가격은 파운드당 1달러입니다. 파운드당 1달러.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1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운드당 1달러, 이게 너무 낮다 이겁니다. 너무 낮다. 너무 낮아가지고 이럴 때 정부가 하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한 가격은 당연히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생산자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원가도 못 건지고. 원가도 건질 수 없는 그런 가격이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생산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하한 가격을 정합니다. 하한 가격은 당연히 뭐예요? 1달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1달러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한 가격을 정합니다. 자, 지금 1달러는 균형 가격인데 여기서 생산비도 못 건진다. 정부가 하한 가격을 그보다 높은 1.2달러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한 가격을 1.2달러로 정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부가 가격을 끌어올린 거예요.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저 균형점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이만큼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량이. 그래서 여기서는 수요량이 감소하고 공급량이 증가한 결과 뭐예요? 공급 과잉, 서플러스가 발생한 겁니다.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 또는 공급 과잉 해가지고 서플러스가 발생한 거예요. 요 사이만큼, A하고 B 거리만큼이죠. 그래서 보면 300만 파운드입니다. 하한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해갖고 초과 공급이 생겼다. 자, 초과 공급된 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렇다고 해서 싸게 팔다가는 그 정부의 규제를 갖다가 어긴 거니까 또 처벌받습니다. 이럴 때 초과 공급이 생겨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생겼다. 어떻게 할까? 이거는 못 파는 거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하한제 부작용도 앞에서도 우리가 가격 상한제 부작용을 먼저 정리해 봤었는데 가격 하한제 부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다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때는 수요자가 살려고 하는 만큼만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높은 가격에서 수요자가 살려고 하는 만큼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원래 균형 거래량보다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이 이 경우에도 감소하게 돼요. 거래량이 감소할 때 발생하는 게 뭐예요? 데드웨이트 로스입니다.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판매자들 사이에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요. 운 좋은 사람은 팔지만 운 없는 사람은 못 팝니다. 못 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맨케이 경제학이라든가 버냉키가 쓴 경제학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버터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와인 호수가 나옵니다. 왜 버터가 안 팔리니까 다 못 팔잖아요. 못 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는 버터를 쌓다 보니까는 뭐요? 버터산이 생긴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와인의 경우에도 안 팔리니까 버려야죠. 그래서 와인 생산자들이 와인을 버리다 보니까는 와인이 고여가지고 와인 호수가 된 겁니다. 안 팔리니까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비효율적인 판매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는 팔고 누구는 못 팔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상한 가격제의 경우에는 품질이 저하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뭐요? 당연히 낮은 가격 받아야 되니까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 안 합니다. 관리 안 하고 유리창이 깨져도 내버려 두고 관리 안 해요. 그렇지만 가격 하한제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뭐예요?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자, 몰래라도 싸게 팔면 팔 수 있잖아요. 몰래 팔아도 싸게 팔면 팔 수 있으니까는 뭐예요? 법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는 불법 나타납니다. 이것도 암시장이에요.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는 불법 유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하한제의 부작용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데드웨이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안 팔리는 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합니다.
이게 균형점이지만, 자, 균형점이라면 당연히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사이의 이 면적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총잉여였죠. 이게 총잉여였던 건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그만큼밖에 팔 수 없는 거예요.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밖에는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삼각형 부분만큼, 이 삼각형 부분만큼 바로 뭐예요?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생산자 잉여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구분해서 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는 건 틀림없고요. 그래가지고 삼각형 부분만큼 자중 손실,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격 하한제는 데드웨이 로스를 이야기한다. 그 데드웨이 로스를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 판매자들 간에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는 팔고 누구는 못 팔아요. 그래서 판매 하한 가격 때문에 판매가 잘못 배분된다. 판매가 잘못 배분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오히려 고비용 기업의 판매를 허용하게 되고 저비용 기업은 아예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고비용 기업의 판매를 갖다 허용하게 되고 또 오히려 저비용 기업은 아예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잘못 배분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가격 하한 및 규제 때문에 사우스웨스트 등의 저가 항공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거의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도 커맨딩 IH에 좀 나왔던 얘기예요. 커맨딩 IH에 나와가지고 정부가 항공요금을 갖다가 일일이 높은 가격에서 규제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 항공요금을 갖다가 높은 가격에서 규제하다 보니까는 페남이라든가 몇 개 항공사만 남는 거예요. 몇 개 대형 항공사만 남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항공 임금에 대한 규제가 풀리니까 저가 항공사가 등장을 하면서 뭐요? 미국 국민들은 오히려 누구나 다 해외여행할 수 있게 됐고 규제가 풀리니까. 그래서 아예 규제가 강할 때는 저가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금지된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죠. 왜? 그 임금에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요금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판매자들 간에 비효율적 판매 배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높은 가격을 받는 고비용 기업의 판매는 허용하게 되고 오히려 저비용 기업이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판매가 잘못 배분된다는 것이죠.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저가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갖다가 막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판매자들 간에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시죠. 또 한 가지 자원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자, 농산물 가격 하한제 때문에 안 팔리는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잉여 농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잉여 농산물 처분해야죠.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또. 그래서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는 걸 갖다가 정부가 매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매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양로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다가 무상으로 제공해요. 보육원이나 이런 데다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또 폐기도 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까지도 밀까지도 정부가 수매했는데 안 팔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배로 싣고 가가지고. 왜냐면 그게 시장에 풀리면 다시 가격은 또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민은 피해를 보고 하니까 정부가 매입한 다음에 그걸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엔 그 냉전 체제하에서 또 많은 나라에 원조도 해줬죠. 한국도 물론 많이 받았지만 과거에. 그래서 무상 제공하거나 폐기한다. 그러니까 이 버터를 갖다 그냥 버리니까는 버터가 쌓여가지고 산이 된 거예요. 버터 산이.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만은. 괜찮지만. 자, 그래서 자원의 낭비죠. 가격 하한제가 낭비를 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페남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페남, 팬 아메리칸.
자, 세계 최대 항공사였어요. 팬 아메리칸. 가지고 높은 항공요금을 갖다 받으니까 항공요금을 높은 요금을 갖다 받으니까 당연히 품질은 높아지게 되고 비용도 증가하죠. 판매자의 이윤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높은 요금 받으니까 당연히 뭐요? 뭐 기내식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되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자의 이윤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 가격 상한제의 경우엔 반대였죠. 비효율적으로 낮은 품질을 갖다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가격 하한제의 경우에는 뭐요?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 구매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구매자들은 높은 품질의 뭐예요? 높은 품질의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거니까 이게 구매자들이 높은 품질의 낮은 가격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자, 높은 품질로 인해 가지고 자,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낮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정한 하한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구매자 입장과는 다른 입장이죠. 구매자들이 원하는 것은 높은 품질의 낮은 가격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한 결과 높은 품질의 높은 가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들의 자원 낭비를 조장한다는 것이죠. 높은 품질을 유지하다 보니까 판매자들의 자원의 낭비. 그래서 구매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것보다 높은 품질이 제공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 승객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기내식 없어도 비행기표 값이 낮은 거 이게 더 낫죠. 그렇죠? 기내식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저가 항공이 이런 규제가 없어지면서 저가 항공이 무더기로 진입했고 그 저가 항공이 진입해 가지고 오히려 경쟁도 치열해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한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커맨딩 아이체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 승객들은 낮은 비행기표 가격을 선호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가격 하한제도 암시장이 나타납니다. 암시장은 가격 상한제의 경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격 하한제의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안 팔리는 물건 몰래 빼돌려가지고 싸게 팔 거 아닙니까? 몰래.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법 가격,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판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매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싸게 사면 좋죠. 유인은 있죠, 항상. 자,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고 항상 유인은 있습니다. 가지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지금 최저임금이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맞습니다. 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뭐예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원하는 기업이 있고 이건 당연히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지니까 암시장이 또 형성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전 세계 다.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추정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한 25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꽤 있는 거죠, 한국도. 그리고 이제 여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의 3분의 1이 불법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오는데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몰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암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암시장에서는 그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더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외국인 노동자야 당연히 임금 조금만 줘도 일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고용하는 겁니다. 자, 가격 하한제를 시행하는 이유인데 역시 이것도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이유하고 같아요. 그 생산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말고도 가격 하한제를 갖다 시행하는 이유. 일단은 일부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 그래도 그 높은 가격 하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피해를 보는 사람보다는 조직이 잘 돼 있고 또 목소리가 더 커요.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봅니다. 자기네들 물건을 파니까. 가지고 협회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크게 또 설치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 하한제도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죠. 가격 하한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면 구매자들이 가격 하한제가 없을 때 상황, 옛날 일 금방 잊어먹잖아요. 옛날 일을 금방 잊어먹으니까 가격 하한제가 없을 때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앞에서처럼 정보관리들이 수요 공급 분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격 하한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행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도 그 최저임금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더 신중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정보관리들이 결국 무식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의 했더니 크루그만이 비꼬는 겁니다. 정보관리들이 수요 공급 분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를 갖다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또 비꼬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는 게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생산자, 공급자의 피해를 갖다가 줄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공급자라고 하는 게 근데 농민이거나 약한 계층 아니에요. 취약계층. 농민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충분한 설명이 되죠. 특히 그 취약계층의 피해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의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임대료 상한제 시행한다면 주로 저소득 임차자, 높은 임대료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 임차자를 갖다가 위해서 시행한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집을 못 구한 사람은 노숙해야 되지만 가격 하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취약한 계층, 농민이에요. 농민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고, 또 저임 근로자, 임금이 낮은 취약계층이죠. 저임 근로자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취지는 그래요. 결과적으로 부작용은 또 따르지만, 여기서도 지금 무급 인턴의 지금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죠. 무급 인턴의 확대와 축소. 무급 인턴제 남용을 많이,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많이 남용하죠. 몰래. 무급 인턴 채용해놓고, 무급 인턴이라고 해서 채용해놓고 일 시켜 먹은 다음에 나중에 채용 안 하고 내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새로운 미국의 노동부에서 무급 인턴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급 인턴제는 고용주의 이득이 아니라 인턴의 이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무급이지만 그래도 일을 배우잖아요. 일을 배우는 거니까 이제 일 배운 다음에 일 가르친 다음에 채용하라 이거죠. 인턴의 이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 환경에서 제공되는 훈련에 필적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턴 때문에 정규 직원이 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규 직원이 하던 일을 갖다가 정규 직원을 갖다 내보내고 인턴한테 맡긴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흔히 있었던 겁니다. 노동시장이 얼마나 무질서한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급 인턴의 확대와 축소도 최저임금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최저임금제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잔머리 많이 굴리잖아요. 그래서 그 잔머리 굴리는 거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이 나오고 또 다른 대책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혼동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혼동하지 마라.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수량 제한도 아예 거래량을 규제하는 거니까 모두 거래량을 감소시킵니다.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합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의뢰 발생하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가할 때 가격 상한제건 하한제건 수량 제한이건 규제를 가하면 세금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거래량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가격 상한제의 경우에는 가격 상한제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갖다 규제하는 겁니다.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가격 하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갖다 통제하는 거죠. 상한 가격. 시장 가격보다 상한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요가 줄죠. 구매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격 상한제의 경우에는 공급량이 감소해가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가격 하한제의 경우에는
수요량이 감소해가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수량 제한은 아예 거래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당연히 판매를 축소시키는 거니까 모두 뭐다? 모두 거래량을 감소시킨다는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감소시킨다.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대두의 로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밑에 자, 판매자가 구매자가 원하는 만큼 판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실제 판매량을 정하는 것은 누구다? 판매자죠. 그래서 구매자가 판매자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혼동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개입은 항상 데드웨이 로스를 갖다가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것입니다. 다음엔 자, 수량 규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자, 뉴욕에서 자, 택시 면허, 택시 라이선스를 갖다가 제한해요. 택시 운전하고 싶다고 다 내주는 게 아니라 택시 라이선스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택시 찾기가 힘든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라이선스를 갖다 안 내줘가지고 규제하는 거. 이게 바로 수량에 대한 규제입니다. 수량을 규제한다. 자, 이거 수량 할당이라고 해가지고 쿼터제라고 합니다. 쿼터제. 자, 수량 할당 해가지고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있죠. 무역에서도 관세를 갖다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관세 말고도 뭐요? 관세 말고도 우리나라의 상대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그걸 초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쿼터제라고 그래요. 할당량, 양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양을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수량 할당해가지고 쿼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 할당이라고 번역을 해요. 할당. 자, 구입하거나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수량에 대해서 정부가 상한을 정해놓고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수량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수량 할당이라고도 하고 이게 바로 수량 규제라고 하는 거예요. 수량 할당 또는 수량 규제. 퀀티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 할당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쿼터 리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량 할당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는 수량 할당이나 또는 수량 규제에서 법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재화의 총량을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이제 수량 할당 제한이라기보다 수량 할당 한계라고 번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도 최대한의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수량 할당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량 할당 제한이라든가 수량 규제에서 법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재화의 총량의 한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허 얘기했었죠. 택시 면허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부여된, 정부가 부여한 거죠. 정부가 부여한 재화를 공급할 권한이 바로 면허입니다.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이게 택시 운전 면허예요. 택시 면허. 여기서도 정부 기자가 없을 때 태양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기자가 없을 때 시장. 균형점이죠. 균형점이고. 균형이고. 자, 승차 요금이 5달러예요. 5달러고 거래는 열만큼입니다. 10만큼이죠. 그래서도 이제 수요 공급량 해가지고 곡선 그려서 표로 만든 것입니다. 이럴 때 라이선스를 갖다 규제하는 거예요. 균형은 10이지만 이거보다 적은 양으로 규제하는 거죠. 당연히. 한도를 갖다 리미트예요. 리미트. 한도를 갖다 규제하는 겁니다. 한도를 갖다 규제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양은 10이지만 정부가 일부러 규제한 양, 법으로 규제한 양이 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만큼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요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금은. 이럴 때 8만큼 수준에서 공급자들이 받고자 하는 것은 4지만 수요자들은 얼마를 내야 돼요? 6만큼을 내야 되는 거죠.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것은 4지만 수요자는 6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가지고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수량 할당 때문에 이건 거래량이 감소한 거죠. 자, 수량 할당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고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죠. 그만큼의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합니다. 삼각형 부분만큼이죠.
그래서 택시 승차 시장에서 수량 할당의 효과, 뭐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 수요 가격이죠. 최고 수요 가격. 왜냐면 이제 수요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자가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가격이죠. 이게 수요 가격입니다. 디맨드 프라이스 해가지고 6달러 수요 가격. 그래서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수요하고자 하는 가격, 낼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은 뭐냐? 생산자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가격이에요. 그 택시 드라이버는 뭐예요? 4달러 받으면 기꺼이 충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요 가격이 6달러니까 요만큼의 수량 할당 수준에서는 뭐예요? 공급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공급 가격입니다. 주어진 수량에 생산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가격이에요. 이게 바로 공급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각형 부분만큼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또 수량 규제하는 경우에는 간격, 외지 또는 할당지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할당지대 해가지고 원래 지대라는 말은 다 아시죠?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대예요.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대인데 이 토지처럼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 있죠.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대가를 얻는 겁니다. 이런 대가를 갖다가 우리가 지대라고 불러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수익, 이걸 다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얻는 높은 소득, 그것도 지대예요. 독점기업, 공급자가 하나 아니에요. 독점기업이 얻는 독점 이윤을 독점지대라고 합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얻는 높은 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렇고요. 이런 걸 지대라고 그래요. 왜?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이득을 얻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다 넓게 지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할당으로 인해서 얻는 지대 아니에요. 이게 면허를 갖다가 제한하기 때문에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고, 할당 때문에 공급이 제한된 거 아니에요. 공급이 제한돼서 얻는 이득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대라고 합니다. 할당 지대라고 해서 쿼터 렌트라고 합니다. 또 간격이라고도 써요. 간격. 왜냐하면 수요 가격하고 공급 가격 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간격이라고 그래요. 외지. 그래서 제한 수량 할당에서의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의 차이가 바로 면허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 있죠. 자, 택시 운전면허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내가 지금까지 택시 운전해 왔는데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운전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 면허 팝니다.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럴 때 바로 면허의 시장 가격, 이게 바로 간격 또는 할당 지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면허가 거래될 경우에 면허의 시장 가격과 같다는 거, 이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간격이라고 그래요. 외지 또는 할당 지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폭넓게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경작에서 보편화된 용어 중에 하나니까 용어 의미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간격 나와 있죠. 외지라고 합니다. 자, 수량 규제의 비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정부가 개입하면 사회에 손실을 갖다 가져옵니다. 손실이 뭐예요? 데드웨이 로스죠. 역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긴 또 사중 손실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같은 책에서 똑같은 용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번역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자중 손실입니다. 데드웨이 로스예요.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는 말은 곧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가 일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래량이 감소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도 역시 자, 불법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가 항상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가 규제를 가해서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면 항상 뭐예요? 암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가 언제든지 나오죠. 불법 행위가 바로 뭘까요? 역시 무면허 택시입니다. 면허 안 받고 그냥 몰래 택시 영업하는 거예요. 무면허 택시. 택시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무면허 택시라는 거 하는 게 바로 수량 규제의 부작용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도 많았어요. 면허 없이 그냥. 왜냐하면 차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차를 갖다가 택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슬쩍 그 옆에다가 차 대고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간다 그러면 거기서 흥정하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주로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흥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면허 택시죠. 그렇지만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오기도 하죠. 뭐요? 우버. 우버 같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량 규제에 비용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다. 뭐 특이한 경우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량 규제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다른 시간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짧게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앞에 다 붙여가지고 길게 하면 너무 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짧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또 생길 겁니다. 이럴 때는 3교시까지 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3주차는 2교시가 끝입니다. 2교시가 끝이기 때문에 1교시, 2교시 합쳐가지고 출석과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과제 제출한 다음에 뭐 출석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메일 많이 보내시는데, 그 출석 확인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 겁니다. 일단 거기다가 제출해갖고 업로드가 됐으면 된 거예요. 왜 결석 처리되느냐 이런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토한 다음에 출석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 거니까 그런 메일 같은 거 보내지 마시고요. 또 걱정하지도 마시고 일단 출석까지만 제출하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짧게 끝나는 파트가 있을 때는 3교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물론 3교시가 있게 되면 또 제가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